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뭐 했다? 초청했다.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대요. 너무 쉽네.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대.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대.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대요. 여러분, 한국사 공부하면서 공무원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민족 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을 우리가 세 분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대표적인 분이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박은식 선생님이 있고요. 그 다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있고요. 그 다음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암기법을 좀 적절히 활용을 합시다. 박은식 선생님은 요 은자에서 따올 거예요. 은자. 그 다음에 은혼식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따올 거예요. 박은식 선생님은 은혼식에서 따오는 거죠. 은혼식은 결혼 25주년을 기념한 해죠. 그게 은혼식이고요. 결혼 50주년을 기념한 기념식을 우리가 금혼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은혼식에서 은혼식 이렇게 외우면 박은식 선생님은 뭘 강조했다? 혼을 강조했다. 혼을. 민족의 혼을 강조했다. 그런데 혼이 빠져나가면 통증이 와요. 고통이 와. 혼이 빠져나가면 통증이 와요. 그래서 한국통사라는 책을 썼다. 통증은 피가 나면 통증이 나오죠. 피는 피혈자 써서 독립운동,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가 돼요. 지혈사를 써요. 그죠? 피가 나. 피가 나면 광분을 하죠. 조선 광문회. 민족의 고전 정리 간행하기 위해서 조선 광문회를 설립하죠. 1910년에. 그 다음에 광분을 하면 귀신이 나온대요. 유교 구신론. 1909년에 실천적인 양명학 지능을 주장하면서 유교 구신론을 쓰죠.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박은식 선생님 하면 은혼식. 혼을 강조했어. 혼을 강조하니까 통증이 느껴져. 한국 통사. 피가 나면 독립운동 지혈사. 피가 나면 광분을 해. 조선 광문에 광분을 하면 구신이 나와. 유교 구신론. 이렇게 해서 이건 연상기억법으로 우리가 박은식 선생님은 외우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백암 박은식 선생님이죠. 뭘 강조했다? 민족의 혼을 강조했죠. 혼을 강조했다. 민족의 혼을 강조했다. 그 다음 한국 통사를 1915년이죠. 한국 통사를 쓰였는데 최초의 한국 근대사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다?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역사는 신이다. 라고 할 때 여기에 혼을 강조했죠. 민족의 혼을 강조했다. 그 다음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썼죠. 1920년에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항일 독립운동사 개설서다. 그죠? 1884년 갑신정변부터 1920년까지의 일제 침략과 이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정리했다. 어디서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그 다음 최남성과 1910년에 조선 광문회를 설립했다. 민족의 고전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 유교 구신론을 쓰죠. 1909년 구신이 나와 이렇게 쓰. 유교 구신론. 실천적인 양명학 지능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안중근전, 서사건국지, 천계소문전, 이준전, 이순신전, 안중근전 했는데 또 나왔네. 몽백음태조, 발해태조 건국지, 동명왕실기, 왕양명실기 등을 저술했다. 누가? 백암 박은식 선생님이. 정말 많은 위인전을 썼구나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은혼식 외워야 되고요. 혼을 강조했어. 고통이 와. 한국 통사. 고통이 피가 나면 그래. 독립운동 지열사. 광분을 해. 조선 광문에 구신이 나와. 유교 구신론. 이렇게 연상기억법을 우리가 외웠습니다. 주요 활동을 보면 황성신문의 주필, 또 독립협회에 참여했고요. 또 서부각회 회장이었고요. 동제사를 조직했고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1925년 이렇게 됩니다. 연상기억법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은혼식으로 외우게 했죠. 박은식 선생님은 은혼식. 그래서 혼을 강조했다. 은혼식에서 혼이 빠져나가면 고통이와 한국 통사, 통증은 피와 관련이 있죠. 독립운동 지혈사, 피가 나면 광분을 하죠. 조선 광문에 광분을 하면 귀신이 나와 유교 구신론. 요 정도 정리하면 백암 박은식 선생님은 끝이 납니다. 그죠? 자, 백암 박은식 선생님 암기법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국통사 보겠습니다. 한국통사의 내용. 두 번째 거 볼게요. 대개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지금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신만이라도 독존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통사를 저술하는 까닭이다. 신이 존속하여 멸하지 않으면 형은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나라가 나중에 다시 제대로 독립이 되면 나라가 제대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옛사람이 말하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나 역사는 멸하지 않는 것이니라. 따라서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신이 정신이 있어 멸망치 아니하면 혼이 있어 멸망치 아니하면 형이 때때로 되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유교 구신론 볼까요? 눈에 좀 거슬린다. 한국통사의 내용 살펴봤고요. 유교 구신론.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대한유가에서 쉽고 정확한 양명학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공부를 전적으로 숭상합니다. 지금 문제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유교 구신론에서는 뭐예요? 실천적 양명학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은식은 양명학의 입장에서 국민의 지식과 권리를 개발하는 새로운 유교 정신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교 구신론에서. 자, 정말 중요한 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민족사학자 중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정말 간첩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 고대사 연구에 치중했고요.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반을 마련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무조건 암기법으로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법이 만들어졌나요?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뭐했다? 초청했다.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대요. 너무 쉽네.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대.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대.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대요. 이건 뭐 앞머리 따서 외운 거니까 너무 쉽죠. 신은 뭐예요? 신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신을 따왔죠. 그 다음 신랑 할 때 낭은 낭가사상 화랑정신을 강조했어요. 독사를 그러니까 독사 신론을 저술했죠. 민족주의 사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 다음 조선 상고 문화사를 저술했죠. 조선 상고사를 저술했죠. 이 조선 상고사에서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다. 이 조선 상고사에서 역사를 뭐라고 했어?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라고 했죠.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 그러면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합시다. 신랑이 독사를 상고, 상업고등학교를 우리가 상고라고 하죠. 상고를 누구랑 가? 너랑 나랑 가. 아와 비아. 상고를 너랑 나랑 가. 그러니까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라고 얘기한 건 어디서다? 조선 상고사에서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겠죠. 그 다음 조선 상고사에서 한국 고대사 발전 과정을 어떻게 했다? 단군조선에서 어디로? 부여를 거쳐서 어디로? 고구려 계통으로 파악하여 부여 정통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어디서? 조선 상고사에서. 신랑이 독사를 어디로 초청했다? 상고로 초청했다. 신은 뭔데? 단재 신채호 선생. 낭은 뭔데? 낭가사상. 독사는 뭔데? 독사신론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그죠? 이 독사신론에서 민족주의 사학의 기초를 마련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 인간을 역사의 3요소로 지적했다. 너무 쉽네. 독사가 시공을 초월해서 인간을 물었나 봐. 그죠? 독사가 뭐예요? 여기서 독사는 뱀이 아니고요. 읽을 독자의 역사사자예요. 그러니까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역사책인데 여기서 시간과 공간, 인간을 역사의 3요소로 뭐 했다? 지적했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독사신론에서.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조선 상고사. 고대사 연구에 치중했으니까 조선 상고사, 조선 상고 문화사. 그죠? 그 다음 초는 뭐냐면 조선사 연구초예요.
조선사 연구라는 책이 있고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이 있는데 조선사 연구초는 누가 썼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 썼고 조선사 연구는 위당 정인보 선생이 써요. 그래서 조선사 연구초로 해서 이 초를 가지고 외웁시다. 조선사 연구초. 그래서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 이렇게 외죠. 초.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난가사상을 강조했는데 묘청의 난을 1000년 내의 일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디에서? 조선사 연구초에서. 그리고 외우기 쉽네요.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에서 청의 난이죠. 묘청의 난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000년 내의 일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의열단 선언문인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죠. 여기에서 민중의 직접 혁명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영웅주의 사관으로 책들을 썼는데 을지문덕전, 이태리건국 삼걸전, 최도통전, 성웅 이순전, 이순신전. 이 앞에 우리 누구 배웠었죠? 박은식 선생님도 여러 위인전들을 많이 썼죠. 왜 이런 위인전을 쓸까요? 그 위인들이 그 나라를 구하고, 그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책을 쓴 겁니다. 주요 활동을 보면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이었고요. 신민회에 가입했고, 그 다음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합니다.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전개하고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하고 신간회의 발기인으로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누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다 해서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겠다.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다.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다.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신채호는 주로 고대사 연구에 치중하여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등을 저술하여 주체적인 한국사를 정리함으로써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독사신론의 내용이 한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갑시다. 독사신론의 내용. 단군이 나라를 세운 지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단군이 나라를 세운 지 2000여 년에 왕조가 두 갈래로 갈라졌으니 하나는 동부여요, 하나는 북부여이니 북부여가 곧 뭐다? 고구려다. 국가의 역사는 그러니까 단군에서 시작해서요, 부여를 거쳐서요, 그 다음 고구려로 가는 거죠. 부여, 고구려 이렇게 갑니다.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서술하는 것이다.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을 것이니 만일 민족을 주체로 한 역사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무정신의 역사라. 자 봅시다. 이걸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일 민족을 주체로 한 역사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무정신의 역사라.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고 무정신의 국가를 만들 것이니 두렵지 아니한가. 어디에서요? 독사신론에서 이걸 주장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읽을 독자의 역사사자죠. 역사를 새롭게 읽는 어떤 이론이다. 책에 나온 거죠. 그게 독사신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독사를 뱀이라고 생각해봐요. 뱀이 어떻게 나를 물었어. 정신이 있어? 없어? 없죠. 정신이 없어. 무정신이야. 정신이 없어요.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고 무정신의 국가를 만든다고 했어.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 독사가 물면. 민족을 주체로 한 역사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정신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어. 어디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요? 독사신론에서. 깔끔하게 외울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외울 수 있었다. 단재 신채호는 종래의 고대사 인식이 신라 중심이었는데 그것을 부여 고구려 중심의 역사 인식으로 전환하였다. 그 다음 조선 상고사 가볼까요? 조선 상고사의 내용. 상고를 너랑 나랑 간다 그랬죠. 아까 상고를 너랑 나랑 가야 돼. 상업고등학교를. 그래서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역사다 이 말이에요. 아와 비아의 투쟁. 이게 뭐다? 곧 역사다. 아와 비아의 투쟁. 투쟁의 기록이다.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아까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다라고 할 때 상고를 너랑 나랑 간다 그랬죠. 아와 비아. 그죠?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
곧 역사다라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 상고사에서 이야기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위당 정인보 선생님으로 가겠습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민족주의 사학자 세 분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단골 메뉴로 나오고요. 이건 뭐 대충 알아야겠다 이렇게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 외웠어요? 박은식 선생님이 외웠죠. 어떻게 외웠죠? 은혼식으로 외웠습니다. 은혼식은 뭐예요? 결혼 25주년 기념이었죠. 그래서 은혼식으로 박은식 선생님을 외웠어요. 은혼식. 이렇게 외웠죠. 은혼식. 혼. 그 다음에 은식이잖아요. 그래서 민족이 혼을 강조했고요. 혼이 나가면 고통이 와? 그래서 한국 통사를 썼어요. 한국 통사. 통증이 와요. 통증은 피와 관련돼 있어. 독립운동 지혈사. 그죠? 지혈사. 피가 나오면 피가 나. 광분을 해. 조선 광문해. 1910년이었죠. 광문해. 그 다음 광분을 하면 구신이 나와. 유교, 구신론, 양명학, 실천적 양명학을 강조했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박은식 선생님을 다 외웠어요. 두 번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죠? 이건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다. 신랑이 누구를?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대.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대.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대. 신이 뭐예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 랑은 뭐예요? 랑가사상. 그 다음 뭐예요? 독사신론이라는 책을 썼죠? 조선 상고문화사, 조선 상고사. 그 다음 여기 빼졌네. 초청했죠. 초청.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청의 난을 1000년 내 일대 사건이라고, 제일 큰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당 정인보 선생님입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님, 인연을 연구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인연을 연구한다. 인연을 연구 이렇게 외우시면 행복합니다. 여기 이는은 다 지워져 버렸네. 뭐 어쩔 수 없어. 여기 이는 뭐예요? 이는 정인보, 연은 양명학 연론, 얼은 뭐예요? 조선의 얼을 강조했어. 얼. 그 다음 조선사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래서 양명학 연론 책을 썼고요. 조선의 얼을 강조했죠. 조선사 연구에서 또 양명학 연론에서 조선사 연구 5000년간 조선의 얼을 강조했습니다. 역시 신채호 선생님의 사관을 계승했죠. 주요 활동을 보면 동제사에 참여했고 시대일보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이었고 1935년에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세히 어디로 갔다냐? 그냥 요 정도 정리합시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기본 개념 설명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재홍 선생님 있네요. 민세 안재홍 선생님. 안재홍 선생님 있습니다. 안재홍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암기법 만들었나요? 홍감, 신감. 붉은 감이 신감은 아니고 단감인데 홍감, 신감이라고 외웠습니다. 홍감, 신감. 안재홍이니까 이 홍에서 홍을 따왔고요. 조선 상고사 감이죠. 조선 상고사는 아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감이 하나 붙었어. 그래서 홍감 그러면 조선 상고사 감이라고 하는 건 누가 썼다? 안재홍 선생님이 썼다. 그 다음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주장했죠. 해방 후에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라는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즉 극자와 극우를 배격하고 만민 공생의 통합된 민족국가 건설을 주장했죠. 그래서 홍감, 신감. 안재홍 선생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중요합니다. 신간에 활동했죠. 조선일보 사장 역임했고요.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복역했고요. 해방 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고요. 그 다음 좌우합작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신간에 그 다음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복역,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죠.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홍감신감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안재욱의 신민족주의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안재홍 선생님은 지금까지의 민족주의가 독점 지배계급 분위적인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였던 데 비해 이분이 신민족주의를 강조했다고 그러죠. 신민족주의는 균등사회, 공영국가를 지향하는 신민주주의, 즉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존립되는 전민족 동일운명의 민족주의라고 주장했다.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 이렇게 가는 거죠.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조선학운동 있네요. 1930년대 조선학운동은 다산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이하는 1934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등이 주동이 되어서 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 다음 실학을 주목했다. 이 정도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호암 문일평 선생님 일편단심 이렇게 외웠네. 일편단심 50년, 일편단심 50년, 문일평 일편단심, 심 조선심을 강조했다. 조선심. 그 다음 한미 50년사 일편단심 한미 50년사 조선심을 강조했죠. 육당 최남선 선생님 남아불고 마광수 최남선 남아불고 아시조선을 강조했고 불안문화론 고사통 마운영비 판독 조선 광문의 조선산 편수에 참여해서 변절 친일파로 변절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조선 고사통 등에서 불안문화를 남겼다. 박은식과 함께 조선 광문회에 참여했다. 우리 은혼식 할 때 우리가 외웠었습니다. 민족 고전을 정리하고 간행했다. 주요 활동 중에 소년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다. 여기에서 자유시 해액에서 소년에게를 발표했다. 우리 이거 다 알죠? 해액에서 소년에게 뭐 초월석 쏴 이렇게 했던가요? 예, 그 시가 있습니다. 자유시였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조선 광문에 창설했고요.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기초했습니다. 총독부 조선사 편찬위원회 위원이 되었죠. 친일이죠, 친일.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여. 친일파가 된 거죠, 이제. 일본 관동군이 세운 건국대학 교수가 되었다. 친일파죠. 도쿄 제1조선인 유학생 학병 지원 권고 강연을 했다. 완전 친일파네요. 매국노인데요. 그러나 시험에 간혹 나오니까 남아불고 마광수 정도로 하나 정리해두면 행복할 듯 싶습니다. 그 다음 백남은 선생님이 있네요. 사회경제사학자다. 왜 이래? 옳시고. 사회경제사학자 백남은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책을 저술했네요.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사회경제사학자니까 사회경제사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해방 후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재창했다. 그 다음 장지현 선생님 있네요. 뭘 강조했다? 조국정신을 강조했다. 황성신문의 시리아 방송대국을 게재했다. 그 다음 기타 사학자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다른 내용들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여기에 핵심이 됐던 오늘 우리가 배운 분들 중에 핵심이 됐던 분들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혼식, 박은식 선생님, 단재 신채호, 신랑이 독사를 상고로 초청했다. 그 다음 인연을 연구한다.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었죠. 인연을 연구한다. 위당 정인보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안재홍 선생님 홍감신감 이 정도 우리가 정리를 했고, 문일평 선생님이 일편단심 50년, 그 다음 육당 최남선은 남자를 따가지고 남아불고 마광수 이렇게 해서 정리해두면 여러분 공부할 때 굉장히 유익해집니다. 이거 그냥 반복하면 다 외워져요.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